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 가지고 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해보고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 추후에 정말 좋은 종목 선취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또 공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젠이라는 종목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캔들, 지금 어제 실시간 장중에 어제 캔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캔들로서 어제 종가만 좀 잘 마무리되면 단발성으로 12만원 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가 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빠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차피 주식은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홀짝 게임하고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내일 간대요, 뭐 내일 오릅니다, 물론 맞추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도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때 맞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분봉 차트를 잠시 좀 펼쳐서 살펴보면요, 어제는 이제 왜 맥점이었냐, 어제가 왜 중요한 캔들이었냐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 라인이고요, 이 정도 라인 이렇게 잡아놓고 한번 볼게요. 기존에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새로운 시세를 한번 내줄 수도 있는 추가적인 뭐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기존의 저항대, 요 박스권 움직임이 좀 강했는데 기존의 저항대를 어떻게 돌파를 할까 싶었는데 상승 추세는 타고 있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만 갭으로 뛰어버렸네요. 근데 이 갭으로 뛰어버렸는데 기존에 저항받던 자리를 또 지지를 해주네요. 야, 이거는 오늘 종가 정말 마무리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되면 이거는 상승 추세에 대해서 강한 힘을 좀 받고 앞으로도 탄력 있게 상승을 해가지고 12만원 선까지는 좀 갈 수 있겠네 라고 기대를 하면서 종가를 한번 좀 지켜보자 라는 의견이었는데, 웬걸 종가를 이렇게까지 빼버리네요. 그쵸, 이렇게까지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기존에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여기까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는 자, 또 다른 패턴이죠. 기존에 한번 보여줬던 패턴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뭘까요?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은요, 자, 이렇게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였을 때는 어느 정도 박스를 다시 탈피해서 위에 상단 박스를 탈피해서 하방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에서 지금 횡보를 보이다가 뭐 예를 들어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관한 패턴이라든지 기법들이 나타난다면 뭐 이제 상방으로 또 방향을 틀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포인트가 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시 힘이 풀려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뭔가 어느 정도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약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끝발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모르죠, 또 어떤 기사가 떠서 갑자기 또 끌어올릴지.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기사에 대해서는 뭐 기사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건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실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경기를 읽고 산업을 읽는 건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그런 게 중요할까요? 경기나 흐름, 물론 중요하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석을 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비중이 클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사라는 거를 좀 배제하고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좀 어느 정도 잠시 되돌림을 돌렸다가 잠시 한 요 정도 어깨 라인까지 잠시 되돌림을 돌렸다가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여기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요 가격대, 이 구간대가 과연 이 60일선을 저항으로 보고 있는 거냐, 이것도 지금 의문이에요. 지금 저항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 뚫지를 못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좀 있으면 다가올 이 20선과 60선에 대한 데드크로스, 이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만들어지면 역배열로 완전 전환이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은 밑에서부터 5, 60, 20인데 20까지 내려와 버리면 60보다는 20이 좀 더 빨리 꺾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 20, 60이 되겠죠. 이게 역배열이거든요. 역배열이 나버리면 이제 또 하방으로 더 좀 뭐랄까요, 골이 깊어지겠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물론 다 매매 가격은 다르겠죠. 전부 다 매매 가격은 다르겠지만, 혹시나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뭐 한 95,000원 선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일단 비중을 1차적으로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방으로 향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88,000원 선인데, 이 88,000원 정도의 선을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88,000원 너무 깊네요. 일봉상에서는 약 82,500원에서 83,000원 사이, 83,400원, 정확하게 84,000원 정도까지만, 84,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84,000원 정도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박스 있죠, 밑에서부터 두 번째 박스, 자 1번 박스가 이쪽 라인이었고 2번 박스가 이쪽 라인, 지금 현재 3번 박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박스에서 여기 갭이 상당히 넓어요. 이 갭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버텨줄 자리가 요 2번 박스의 저항선이란 말이죠. 그쵸, 2번 박스의 저항선. 근데 2번 박스의 저항선을 좀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면, 61선이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어떤 그림을 타다가 내려오더라도 이 60선에 좀 기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60선이 바로 이 2번의 저항이기 때문에 이 2번 박스 안으로만 안 들어와 주면 돼요. 이 2번 박스의 저항을 좀 뚫고 밑으로 내려와 준다면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자 보시면 알서프트라고 알서프트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왜 저렇게 박스를 쳐대나 할 거예요. 요거 아닙니다. 왜 저렇게 박스를 쳐대나,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을 먼저 체크를 하고, 좀 가능한 범위를 먼저 체크를 하고 타점을 잡자, 이 의견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 대한 박스를 먼저 좀 이렇게 그어 놓고 매매를 하시면 그래도 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보시기에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3번 박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요 구간, 그리고 여기까지 4번 박스는 오버슈팅 구간이죠. 오버슈팅 구간.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 종목은 어차피 제가 처음에 올려드렸던 시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 이제 움직임을 보이다가 테마로 엮여서 한번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러고서 테마가 한번 더 부각되면서 심각할 때 3번 박스까지 올라와 줬고,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 구간 네 번째 구간을 맞이를 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단발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 잡기는 힘들다. 알서부터 영상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리인데, 이 3번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줄 수 있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번에 테마로 엮였지만 테마 안에 성장이라는 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 속의 성장이에요. 테마는 보통 이제 단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을 보여주지만, 시젠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엮였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보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적정 주가, 적정 밸류에이션을 지금 계산을 아직 안 해보긴 했지만요, 단순히 흐름으로 봤을 때는 2번 밑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저렴한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맥시멈으로 빠져도 2번 저항대이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2번 저항까지 빠지는 거는 그래도 꽤 골이 깊죠. 어디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그래도 골이 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2번 박스 안으로 또 들어온다면 아마 또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61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도 이런 자리에서 이중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좀 버텨줄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방으로는 이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방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사가 뜨지 않는 이상 요 데드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 라인 94,000에서 95,000원 정도 되는 범위로 왔을 때는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라인에다가 꼬리를 만드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꼬리를 맞고 쉽게 돌파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봤을 때는 그 라인이 초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가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단기적인 고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또 만약에 내가 지금 물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내가 진입한 구간이 만약에 너무 높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밑으로의 리스크를 계산을 하셨어야죠. 생각을 해보셨어야죠. 아니면 명확하게 뭐 3%, 5%, 뭐 7%난 어느 구간에서 손절하겠다. 어느 가격대에서 손절하겠다. 기준을 안 세웠으니까 지금 그렇게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 영상 자주 보시면 어떤 원리로 인해서 좀 매매를 하게 되는지, 또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쉽게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세워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00% 이제 코로나가 완전 아예 해소는 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좀 약발은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 그래도 고점 대비, 물론 지금 5만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진 가격이긴 하지만, 얘가 최종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고 또 비중을 추가를 하거나, 뭐 물타기라는 표현을 저는 좀 잘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 파동의 원리를 알면 충분히 또 벗어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중요 부분들, 중요 자리들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또 대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방의 전략과 하방의 전략을 이렇게 세워드렸고, 어떤 패턴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영상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앞으로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이 어쨌든 좀 당분간은 계속 좀 이슈가 되고 뭐 이렇게 주목을 받는 종목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완전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혹은 코로나가 해소되더라도 워낙에 이번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시가총액 이제 5위 안에 지금 좀 밀렸을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안에 이제 접어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또 바라봐야 될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 꼭 참고하시고, 저도 또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영상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자,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꼭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